병수는 운수회사에서 40여 년을 묵묵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밤이 새도록 도로 위를 달리는 삶, 졸음운전을 피하려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았고, 명절이면 자식 얼굴보다 핸들 잡은 손에 굳은 살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년이란 단어조차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아주 담백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들린 퇴직금 명세서 봉투가 왠지 낯설기만 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도 도로가 익숙하듯이 마음은 여전히 일터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병수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내 문서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다 남편의 인기척에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문서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상을 차렸고 병수는 퇴직금 명세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고생값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수의 청춘, 땀, 후회, 묵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우리 둘이 강릉 한번 갈까? 바다도 보고 대게도 한 판 먹고 너무 좋겠다. 문선이 웃으며 말했지만 병수는 물컵을 들다 말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을 놓는다는 게 생각보다 서글픈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아직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만하라는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영이 저녁을 먹고 나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고 말투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병수는 눈빛만으로도 아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이야기겠구나 싶었습니다. 준영은 오래전부터 인력 파견 관련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몇 번씩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요즘 유망한 분야예요. 일용직이나 기술직 분들한테 일감을 연결해주는 구조인데 수수료가 꽤 괜찮아요. 앱 기반으로 자동 매칭도 되고요. 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안정화되면 금방 회수돼요. 저 진짜 이번엔 확신 있어요. 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일단은 1억 정도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퇴직금 그게 전부다. 준영은 순간 눈을 피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더 신중히 하려고요. 절대 후회하시게 하지 않을게요. 문선은 고민스러운 얼굴로 병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부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기회를 줄지 아니면 이 돈을 자신들의 노후에 쓸지. 하지만 결국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아,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책임도 져야 한다. 대신 이 돈은 아무한테나 맡긴 게 아니야. 내 아들이니까 너를 믿는 거다, 알았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시게 만들게요. 그날 밤 문선은 깊은 잠에 빠진 병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졌고 손등엔 어느새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위에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선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의 사업이 잘 되어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노후가 되기를. 남편 병수의 퇴직금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평생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 되기를 말이죠. 준영은 그날 이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병수와 문선에게 허투루 받은 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매일같이 동분서주하며 업체를 만나고 인력 시장을 돌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새벽에는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을 직접 태우고 공사장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이면 계약서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서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심스레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열심히 하긴 하네. 이번엔 정말 다르긴 다른가 봐요. 병수는 대답 없이 신문을 넘기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은 염려가 늘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죠. 믿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을 넘긴 뒤로 병수의 잠자리는 얕아졌고 새벽마다 베개를 고쳐배며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이 저녁을 먹으러 온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의뢰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팀도 조금씩 꾸려지고 있고요. 한번 구경 오실래요? 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준영이 데려간 곳은 낡은 오피스텔 한 칸. 간이 책상과 노트북 몇 대, 일하다 온 듯.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커피를 들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제이파 견 네트워크라는 임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아직은 작지만 곧 커질 거예요. 병수는 아무 말 없이 벽에 붙은 사업계획서를 바라봤습니다. 표지만 번듯하고 속지는 숫자와 단어들이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자부심에 찬 얼굴로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병수는 그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기에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문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글쎄, 의욕은 있어 보였지. 근데 병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열정만으로 버텨지지 않는 게 사업이고 자부심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게 책임이라는 거리요. 병수는 젊은 시절 빵집 창업을 했다가 쫄딱 망했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믿고만 있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순조롭게 돌아가던 일들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급된 인건비, 불안정한 계약처, 급하게 채운 직원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어느 날 준영이 아버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혹시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병수는 가만히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예전처럼 빛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뿌연 안개처럼 어리둥절한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냐?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급한 계약 하나만 버티면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진짜예요. 문서는 안방 문 너머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말보다 병수의 짧은 한숨이 더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 없다. 내 통장에도 내 어머니 통장에도 더는 없다. 아버지, 처음부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도 좋다고 한 적 없어. 책임진다고 했잖아.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야. 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창기 사이로 아버지와 아들의 침묵이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문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그러나 병수는 그날 밤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린 채 빈 통장과 신문지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날 이후 병수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출근하듯 나가던 새벽 산책길이 점점 길어졌고 예전처럼 문선에게 가게 반찬거리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도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TV 볼륨만 무의미하게 높아져 갔습니다. 문선은 조용히 남편의 등 너머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애가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니 또 돈이 필요한 거겠지. 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울컥 차오른 속을 물 한 컵으로 눌러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던 아들의 성실함, 열정, 그리고 책임감 모두가 균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며칠 뒤 병수는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에게서 또 다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준영이 며칠 전 동창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던 이야기. 요즘 버티기 힘든데 어차피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죠. 우리 아들 준영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그 말은 병수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는 억누를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한마디가 자신을 지갑으로 만든 기분이 들었고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껏 어떤 위치였는지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한 병수는 불 꺼진 거실 한복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아가 결혼 초반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준영 씨가 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믿고 결혼 결심한 거예요. 그 말이 그땐 참 고맙게 들렸지만 지금은 허공에 흩어진 약속처럼 허망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아는 병수와 마주쳤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던 병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죠. 그런데도 현아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세요? 날씨가 좀 흐리네요. 병수는 가만히 현아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너 요즘도 명품 옷 사고 다니냐? 현아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아버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은 다 그래요. 그냥 한 번씩 스트레스 푸는 거고 저는 다른 여자들 비하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스트레스를 내가 낸 돈으로 푸는 거냐?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선은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물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아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한다고 하는데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기 태어나면서 일은 당연히 못하고 있는 거고 집에서 내조 잘하니까 준영 씨도 밖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잘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주신 그 돈, 아버님이 결정해서 준영 씨한테 투자하신 거잖아요. 참고 있던 병수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번에 너 차 바꾼 거 말이다. 아무리 중고라도 너희 형편에 벤츠가 필요한 거였니? 차 구입한 비용이 내 퇴직금으로 썼든 쓰지 않았든 묻지는 않으마. 그런 정신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평소 현아는 가진 형편에 비해 자신의 노력에 비해 갖고 싶은 것이 많은 며느리라는 걸 병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현재 아들, 며느리 형편의 명품 가방에 고급 승용차는 불필요한 허세라고 느껴졌습니다. 병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아는 대꾸하지 못한 채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아는 병수를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긋났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선은 한밤중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돼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문선은 남편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
막연히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문서는 물끄러미 거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는지 유리창엔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찬바람이 낙엽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 출근하던 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퇴직금 통장을 내밀던 병수의 손, 그 속엔 묵직한 기대와 한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 병수는 무뚝뚝해졌습니다. 말을 줄였고 고개를 돌렸고 웃음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 이는 문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식탁 위의 침묵은 더 이상 가족의 따뜻함이 아닌 견딜 수 없는 무력감을 안겼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병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넘기고 있었고 문선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병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문선은 멈칫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좀 이야기해요. 준영이도 같이. 병수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외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선은 차마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서운함과 체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아, 너 아버지한테 할 말 없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됐다.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도 이젠 없고 당장 일자리라도 찾아봐야 할 지경이야. 아버지 이 집 있잖아요. 이 집 담보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집까지 넘어가면 진짜 우리는 희망이 없다. 너랑 며느리 아직 젊으니까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너 탓은 하지 않을 거고 부담 주지 않을 테니 내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든 우리 생활 책임지며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보고 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준영은 부모님께 미안함도 있었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생각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 아깝기도 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부모님의 원망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언제쯤 입금될까요? 준영은 이금융권은행에서 사업자로 소상공인 대출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대출 신청을 하며 새로운 앞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1금융권은행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싼 금리였지만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준영의 회사는 좀 나아지는가 싶었습니다. 그쯤 접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골프와 술집을 다니며 현재 형편에 맞지 않는 나날들을 보내면서 현실은 빚더미인데 겉모습은 이미 대성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의 SNS에 명품과 차를 찍어 올리며 자랑하기에 바빴으니까요. 한편 병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쯤 병수 자네 퇴직한다더니 했나? 옆 동네 병수의 20년 지기 친구 동철이었습니다. 연락 못해. 미안하네. 일이 좀 많았어. 퇴직하고 일을 또 해야 할 상황인데 고민일세. 일을 하고 싶어도 시켜줘야 말이지. 허허, 그래 그랬어. 내가 그럼 전화를 딱 잘한 것 같네. 우리 동네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공장 단지 있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거기에 우리 아들 지인이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힘든 일은 아니고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할 사람이 2명 정도 필요한데 요즘 사람은 아르바이트로도 공장 일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니 우리 아들이 말을 하더라고. 해볼 생각 있냐고. 그럼 말해주겠다고. 그래서 자네가 딱 생각이 났어. 어차피 나도 놀고 있었고 놀면 뭐하나 싶어서 자네가 퇴직한다고 했을 때가 이쯤인 것 같아서 연락해 본 거네.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같이 일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 나야 너무 고마운 일이지. 병수는 친구의 도움으로 계획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노후에 여행 다니고 즐기며 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자리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CS저축은행입니다. 김준영님께서 연락이 안 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침 문선의 휴대폰으로 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축은행이요? 네, 원래는 연락드리지는 않는데 비상연락망으로 적어 놓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이랑 통화해보고 연락하라고 전달해 놓을게요. 영문 모를 문선은 아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며느리에게도 전화하니 다행히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아침 일찍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일찍은 아니지 않니? 아직 자고 있는 거야? 그건 그렇고 준영이랑 같이 있니? 준영 씨 어제 늦게까지 접대가 있었어서요. 아직 자고 있어요. 그래 준영이 깨워서 일어나면 전화 좀 하라고 전해줘. 네, 그럴게요. 이후 아들 준영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돈 5천을 안 해준 것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후 연락도 잘 안 되던 아들이 집에 찾아와 부탁인지 모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 이젠 저희가 모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민이 아버지 어머니 하나뿐인 손주인데 잘 보지도 못하시고 매일 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얘기를 듣고 있으니 월세 3천에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야 하니 우리의 집으로 아들, 며느리, 손주가 들어오겠다는 말을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모신다고 했지만 누가 누굴 모신다는 건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당시 전세 보증금을 해주고 월세로 바뀌고 그 월세가 영원히 되기까지는 채 5년이 안 되었습니다. 누구의 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병수와 문선은 자신들이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인가라는 무언의 죄책감이 들어 아들이 하겠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안 받아주면 어린 손주까지 있는 마당에 어디 갈 곳도 없을 텐데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합가 후 병수는 어김없이 매일 공장 일을 나가고 문선은 더 늘어난 집안 살림에 점점 지치고 있을 때 준영과 현아는 10시가 넘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더 힘들다던데 문선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게으른 것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침 미니가 일어났는지 자고 있는지 이유식은커녕 기저귀 가는 것도 빨래도 할머니 문선의 몫이었으니깐요. 어머니 미니 오늘 목욕 좀 시켜주세요. 저 손목이 아파서 아무래도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그리고 어제 김으로 무침하신 반찬이 조금 덜 짜면 진짜 맛이겠더라고요. 오늘 해주세요. 문선은 아들 식구들이 들어온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고된 생활에 없던 우울증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현아야? 이제 아침에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미니 좀 돌봐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아침 식사 차리는 걸 도우라는 것도 아니고 미니는 너희 아들이니 너희 아들은 너가 케어하는 게 좋겠구나. 에이, 어머님 미니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현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선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티 안 나는 5 식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동안 병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시니어 최초 정규직이 되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병수가 조기 퇴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아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아들 준영의 사무실에
에너지 음료 한 박스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임시로 간판 대신 붙여놓은 현수막은 그대로였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시죠? 인력회사에 일 알아보러 오셨어요. 여기 문 닫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달부터 난리던데 월세도 그렇고 여기 건물주가 속이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내가 정말 아들 교육을 잘 못 시킨 건가 싶었죠. 분명 어제도 일 때문에 늦었다고 하며 늦잠 자는 아들 내외를 보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2개월이 흘렀지만 아들은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손주 민희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죠. 며느리 현아는 집안일도 함께하지 않은 채 약속이 있다고 약속 잡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싶었던 병수는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현아야.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 그날 저녁 마지못해 앉아있는 아들 내외 포함 온 가족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준영아, 너 뭐 얘기할 거 없니? 요즘 회사도 그렇고 뭐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사실은 2달 전 내 회사에 갔었다. 문이 닫혀 있더구나. 1층 부동산 사장이 말하길 문 닫은 지 꽤 되었다던데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어. 먼저 물어보는 거다. 아버지 그게 조만간 시간 될 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회사는 6개월 전에 이미 폐업을 했어요. 아버지께 사업자금 말씀드리고 이후로는 돈 받지를 못해서인지 노력해도 때를 놓치니 어렵더라고요. 사업이란 게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다녔던 거야? 사업 구상 중이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이요. 담보로 7천만 원만 대출로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7천만 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갚을게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됐다. 더 듣고 싶지 않구나. 병수는 아들 준영이 말이 끝내기도 전에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젠 하다 부모님 하나뿐인 이 집까지 날릴 셈이냐? 준영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는다는 건데 왜 그렇게 매정하세요? 이어 한숨 쉬며 병수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아야, 이 집에서 함께 지낸 수개월 널 지켜봤다. 너희들이 이 집에 들어온 후로 내 시어머니가 일이 2배, 3배로 늘어난 건 알고 있니? 너네 밥이며 빨래며 거기에 미니까지 내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매일 놀러 다니기 바쁘고. 너희가 좋은 상황도 아닌데 작은 일이라도 알아보든 아니면 아끼며 생활을 했어야지. 아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요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반도 못하고 살았어요. 미니 아빠 아버님 어머님 하나뿐인 외동아들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시나요? 미니도 하나뿐인 손주인데 제가 하루 종일 맡긴 것도 아니고 살림은 어머님 하시는 스타일이 있는 건데 제가 만지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배려한 거예요. 저희도 아버님 어머님 모시면서 불편한 점 없는 거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에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부모와 같이 살기만 하면 모시는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정신 차리고 병주는 그동안 너무 품 안에 아들을 두어 오히려 망쳤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알았다. 그렇게 불편했다니 우린 너희를 돕는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한 건데 오히려 우리를 모신다는 생각을 했다니 잘 알겠어. 이제 더는 우리를 안 모셔도 될 것 같아. 이젠 내 집에서 나가다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찾아야겠구나.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당황한 듯 아버지 그게 당장 어디로? 돈도 없고. 그래, 돈이 없겠지. 지금 돈이 남아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지금 너의 현실이다. 잘 알겠니? 너희 돈 없는 걸 왜 나한테 말을 하니? 나랑 내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 퇴직금까지 모두 줬어. 근데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겨우. 더 이상 줄 돈은 없고.
현아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팔아서 월세 집을 마련하든 앞으로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지고 꾸려나갈 생각해라. 민희도 맡길 생각 말고 정신 차리고 살 때까지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병수가 아들 준영에게 준 기한은 1개월이었습니다. 1개월하고 보름이 지났을 즈음 아들 식구가 작은 월세를 구해 나갔습니다. 병수와 문선의 마음은 좋지만은 않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들, 며느리는 늘 제자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식구가 나가고 병수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가 와도 문자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로 돌려 아들의 전화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처음 준영은 너무하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 했지만 조금씩 분노가 수그러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2주 전에 물류창고에 취업을 했어요. 너무 힘든데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평생 일하시고 받은 퇴직금 못난 아들이 다 날리고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반성조차 없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제발 전화 받아주시고 이번 명절 때는 꼭 찾아뵙고 싶어요. 미니 엄마도 처가 댁에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안 받아줘서 그런지 많이 달라졌어요. 찾아뵐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문자 내용 속 아들은 인생 최대 고생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들의 문자를 받고 이제야 한시름 마음을 놓았습니다. 항상 마음 한켠 먹구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맑은 날인 느낌이었습니다.